저는 1990년대 초반부터 NBA를 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처음 봤던 1990년대 농구는 골 밑에서 전투적인 싸움, 플래그런트 파울을 불사할 정도의 약간은 깡패 농구, 그리고 또 인사이드 위주의 그런 페인트존을 두들기는 림 공략,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서 샤킬 오닐, 벤 월라스, 팀 던컨, 좀 다소 정적인 공격을 하는 선수나 혹은 파워로 밀어붙이는 빅맨들을 막아낼 수 있는 덩어리 빅맨들, 혹은 키는 작지만 수비력이 뛰어난 벤 월라스, 혹은 기동력이 뛰어나고 높이도 빼어났던 마커스 캠비, 자, 이런 선수들이 주를 이뤘던 2000년대를 지나서 2010년대 스테픈 커리가 등장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와의 라이벌전,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폭발적인 3점 농구의 증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의 2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NBA 경기가 재미없다고 느낀 적은 딱 하나, NBA 올스타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NBA 올스타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위아더 월드로 3점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잡담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올스타전 때도 피 튀기는 승부를 펼쳤었는데 요즘에 정말 진짜 이거 맨정신으로 못 보겠다라는 건 이제 올스타전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점 농구 저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2점 위주의 농구를 봤지만 3점 농구로 인해서 전술 전략이 훨씬 다양해지고 또 제가 공부해야 될 것들도 더 많아지고 그만큼의 볼거리도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3점 농구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 NBA 리그는 모방의 리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3점을 던지고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하는, 또 과거 휴스턴 로켓츠가 원했던 모리볼, 이런 것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개성이 없어졌다, 획일화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3점 농구가 재미있냐 재미없냐, 바뀌어야 되냐 바뀌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3점 위주의 농구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앤서니 에드워즈가 시즌 초반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3점을 너무 많이 던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라고 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앤서니 에드워즈가 뭐라고 했냐면 fuck them이라고 했어요. fuck them, 그냥 듣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앤서니 에드워즈는 3점을 많이 던지는 시대에 태어났고 지금 또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반면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3점을 많이 던진다고 얘기하는 쪽은 에드워즈 같은 선수가 림어택에서 림 공략해서 덩크 찍고 드라이브링 해야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 젊은 친구가 3점을 더 많이 시도하고 림을 공략하는 빈도가 줄어선 되겠어? 라는 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간단하게 fuck them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앤서니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라멜로 볼, 타이리스 맥시, 그 다음에 또 제이슨 테이텀, 자, 이런 선수들이 지난 시즌 대비 3점의 시도 개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이에요. 보통은 1990년대 또 그 전, 그리고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초중반 선수들은 외곽을 쏘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젊고 팔팔하고 다리가 싱싱할 때 페인트 존 공략, 2점 야투를 많이 시도했죠. 하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본물에도 나와있듯이 맥시, 라멜로 볼, 제이슨 테이텀, 앤서니 에드워즈 이외에 벤치에서 뛰는 페이튼 프리차드, 버디 힐드, 자, 이런 선수들도 3점을 미친 듯이 던지고 있어요. 물론 버디 힐드는 베테랑이긴 합니다만 연차가 더 젊어질수록 3점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완전히 NBA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에는 젊은 선수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연차가 어렸을 때 림을 파고들어서 버킷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또 골밑슛을 넣고 레이업을 넣고 덩크를 찍었다면,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리그에 적응한 2-3년 차가 지나면 바깥으로, 아크 바깥으로 나와서 3점을 던지는 빈도가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는 트렌드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에드워즈가 이런 반응을 보일 법도 한 게, 예를 들어서 에드워즈가 3점을 10개 이상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공률이 29%야 32%야 이러면 모르겠는데, 에드워즈는 그렇게 터프한 샷을 많이 던지면서도 3점을 40% 이상 넣습니다. 그러면 필드골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훨씬 이전보다 3점이 높을 수밖에 없고 3점 성공률이 40% 이상인데 10개 이상 쏜다면 당연히 에드워즈는 그 길을 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줄라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줄라볼. 조 마줄라 감독이 보스턴 셀틱스를 지휘봉을 잡으면서 지금 모든 이들이 다 3점을 던지기 시작했고 모든 포지션에서 3점을 더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뿐만 아니라 데리 화이트, 드루 할러데이, 그 다음에 포르징기스 이런 롤 플레이어들도 전부 다 3점을 슈퍼스타만큼 던지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NBA의 3점 비율이 이번 시즌 들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찾아봤어요. NBA의 총 3점 시도 비율입니다. 자, 1979-80 시즌 제가 태어났을 때 NBA는 3점을 도입했어요. 초반에 그냥 완만하게 점진적인 우상향 그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팍 오르죠. 저기 보이시죠? 자, 여기 확 보이시죠? 네, 여기가 1994년부터 94-95 시즌부터 그 다음에 96-97 시즌까지예요. 이때 왜 올랐냐면 이때 NBA가 일시적으로 3점 라인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조차도 3점을 40% 이상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조지 맥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데니스 캅 같은 선수들이 제 기억이 맞다면 250개 이상의 3점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97-98 시즌을 앞두고 다시 3점을 원래대로 원상 복귀시킵니다. 왜냐하면 3점 라인이 짧으니까 3점 많이 쏘는 농구가 재미없는 걸 떠나서 페인트 존이 너무 좁아지는 거야. 미드레인지랑.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드레인지와 페인트 존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늘리다 보니까 이만큼 늘었다가 쫙 이렇게 떨어집니다. 97-98, 98-99 시즌 때. 그리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점진적인 또 우상향을 그리는데 3점 라인 줄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10년 걸린 거예요. 그만큼 2000년대 중반까지도 3점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3점 거리 짧았을 때 비해서 그 수치까지 올라오는데 10년이 걸렸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테픈 커리가 2009년에 데뷔합니다. 초반에는 스테픈 커리 뽀시래기였죠. 스테픈 커리가 3점을 완전히 바꿔놓고 리그에 혁신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보 상태예요, 오히려. 자, 그러다가 스테픈 커리가 MVP를 받고 3점으로 우승하고 휴스턴 로켓츠가 모리볼을 들고 나와서 2점은 쓰레기야, 미드레인지는 개쓰레기야, 3점과 페인트점만 하자, 이런 기조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나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부터는 40% 육박하죠. 그랬다가 잠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3점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런 카피를 하다 보니까 3점이 살짝 떨어졌어. 그런데 올 시즌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NBA를 정리하자면 NBA의 3점 비율은 꾸준히 늘어났어요. 하지만 올 시즌이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 다음에 3점을 정말 무모하리만큼 많이 던졌던 보스턴 셀틱스가 지난 시즌에 어땠나요? 우승했잖아요.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팀들이 우승팀을 모방하고 그 다음에 우승팀을 꺾기 위해서 똑같은 전략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재미없어, 모두가 똑같은 농구를 해, 입체적이지 않아, 너무 평면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죠. 자, 얼마나 대단하면 올 시즌에 보스턴 셀틱스가 3점을 51개를 던지고 있습니다. 51.4개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 이렇게 던지니까 다른 팀들도 많이 시도하고 있고 NBA가 3점을 도입한 이후로 가장 3점 비율이 높은 시즌이 올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풀업 2점과 풀업 3점의 차이. 자, 풀업 2점. 저도 농구할 때 풀업 2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드리블 치다가 올라가는 샷. 렉스로 드리블 치다가 팡 치고 펀치 드리블 치고 스텝백, 이런 거 전부 다 풀업입니다. 그런데 풀업 2점과 풀업 3점의 차이를 보실까요? 자, 표본은 2020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3점 풀업은 비율이 낮았어요. 그쵸? 한 3%, 그 다음에 2점이 57%였는데 이게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올 시즌에 어때요? 2024-25 시즌 때 거의 2점 풀업과 3점 풀업이 1대1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57%와 43%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2점 풀업과 3점 풀업은 기술과 파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3점에서 풀업을 던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드리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슈팅 스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파워, 유연성, 릴리즈, 이런 것들이 다 동반돼야 3점 풀업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거 시도 자체가 지금 1대1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뭘 뜻하냐면 결국에는 젊은 선수들도 뿐만 아니라 베테랑들도 효율이 떨어지는 2점을 분석적으로 가보니까 그럴 바에야 풀업 2점을 교체하자. 뭘로? 풀업 3점으로. 야투 기대값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선수들 역시도 이제 3점을 많이 던지는 기조이다 보니까 풀업 2점이 더 애매한 거야. 롱투는 아예 던지지도 않고 아예 3점 라인 바깥에서 풀업 2점 위치에서 혹은 롱투 지역에서 드리블 치다가
차라리 더블 스텝백 밟고 3점을 던지자. 1대1이 됐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풀업 이전과 풀업 3점이 1대1이다? 이건 놀라운 수치죠. 자, 그렇다면 영건들, NBA를 이끌고 있는 젊은 선수들의 3점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스타, 영건들의 3점 평균 시도 개수인데요. 자, 보시면 뭐 쭉쭉 이렇게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2025년 됐을 때 지금 8개 이상 던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최대치가 한 6.23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 2개가 더 늘었어. 올 시즌을 기점으로. 이건 엄청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젊은 슈팅을 던지는 선수들은 효율이 떨어지는 이전보다는 차라리 이걸 3점으로 교체해서 기대값을 높이자. 자, 그리고 2016-17 시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3점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지난 시즌까지 2023-24 시즌까지 매 시즌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한 26살 이하 선수들을 보니까 평균 3점 시도 개수가 몇 개? 5개에서 6개였어요. 평균 20점 이상 넣은 26살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 3점을 대여섯 개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올 시즌에는 이 득점 그룹, 그러니까 평균 20점 넣고 있고 26살 이하 선수들은 8.2개를 던지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경기당 평균 2개 이상이 늘어난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젊은 선수들 앤서니 에드워즈, 타이리스 맥시, 제이슨 테이텀, RJ 베럿,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라멜로 볼, 코비 화이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드워즈는 지난 시즌보다 3.8개를 더 던지고 있어요. 3점 시도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대신에 드리블 돌파, 페인트론 득점의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지금 최전성기를 달리는 나이인데 타이리스 맥시도 지난 시즌보다 1.3개를 더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은 2.3개를 더 던지고 있고 앤서니 에드워즈와 함께 평균 2자리 시도 10.5개를 던지고 있습니다. RJ 베럿, 원래 3점에 대한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조차 지난 시즌보다 1.5개가 더 늘었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3점을 어쩔 때는 봉인하고 어쩔 때는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가는데 철저하게 바뀌었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2.5개나 더 3점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라멜로 볼 13.1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뭐 3점을 13개를 던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 쿼터당 평균 3개 이상을 던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즌보다 무려 4.1개가 늘었고요. 코비 화이트 지난 시즌보다 1.9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생이긴 하지만 브랜든 잉그램도 올 시즌 트레이닝 캠프 때 아예 미드레인지 샷을 시도조차 안 했다고 하죠. 3점과 드라이브인, 드리블 돌파 이런 훈련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건들이 지금 이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영건들은 3점을 많이 던질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은 이 선수들이 스테픈 커리, 제임스 하든, 데미안 릴라드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또 우상으로 삼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세대 어떻게 본다면 3점 슈터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이 선수들의 동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는 적이 되다 보니까 멀리서 이 선수들을 바라보고 또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물론 화려한 쇼타임도 중요하지만 3점을 많이 던진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지난 시즌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1옵션이죠. 물론 컨퍼런스 파이널 MVP, 파이널 MVP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테이텀이 보스턴의 1옵션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이텀의 야투 비율을 한번 볼까요? 자, 커리어 초창기에 보시면 at rim, 그러니까 림에서 쏘는 거, 그러니까 리스트릭트 에어리어나 바로 이제 바스켓 아래쪽 그쪽에서 쏘는 샷과 미드레인지와 3점의 비율을 보시면 거의 1대1대1이에요. 거의 황금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이 검정색이 지금 3점이거든요. 검정색이 3점인데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바바바박 올라가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3점에 대한 비율이 지금 5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3.3%씩 거의 기록을 하다가 완전히 올라간 거죠. 반대로 at rim, 이 제이슨 테이텀의 초창기 가장 큰 약점이 림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야, 저 키에 저 운동 능력에 진짜 림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고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쭉쭉 내려왔다가 미드레인지를 2020년 시작 이후에는 미드레인지를 늘렸다가 다시 at rim은 내려갑니다. 그쵸? 3점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와 마찬가지로 드리블 돌파에서 림을 뜯어서 완전히 공략하는 경우는 줄었어요. 그리고 미드레인지도 완전히 지금 미드레인지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농구가 뭡니까, 여러분? 모리볼이잖아요, 모리볼. 그쵸? 모리볼 플러스 마줄라볼이 된 거야.
모리볼은 미드레인지 쏘지 마. 미드레인지는 쓰레기야. 미드레인지 쏘면은 벌금 내. 연습 때 실제로 미드레인지를 못 쏘는 훈련을 했다고 하죠. 모리볼은 3점과 확률 높은 페인트존 득점만 노린다. 지금 제이슨 테이텀도 약간은 모리볼로 가지만 여기에다 마줄라볼을 더 가는 거죠. 3점을 더 던져라. 돌파할 바에야 부상 위험 높고 패싱 게임 가져가고 시스템으로 인해서 3점을 더 던져라. 모리볼 플러스 마줄라볼을 제이슨 테이텀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래프의 차이가 현대농구의 트렌드를 말해주는 겁니다. 슛 레인지 길고 릴리즈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감독이 정말 개꼰대가 아니라면 3점을 던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설령 지금 제이슨 테이텀이 이제 리그에서 뭐 본인 커리어의 절반도 안 뛴 선수인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3-24 시즌 때 23-24 시즌 때 자, 이렇게 이 양반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리그 평균보다 3점을 더 잘 넣은 16개 팀은 최소 46승을 거뒀다. 대단한 기록이죠. 3점 못 쏘면 바보 등신되고 3점을 어느 정도 쏘면 3점 어느 정도 쏘면은 46승은 보장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리그 평균보다 3점을 못 쏘는 팀들은 대부분이 5할 승률 이하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이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즌. 자, 그래서 보시면 보스턴, 그 다음에 뭐 오클라호마 시티, 미네소타, 뭐 골든스테이트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실패했지만 승수는 46승이 넘었고 이쪽에 위치한 팀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 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성적 낸 팀의 공통점은 뭐다? 3점에 대한 확률과 성공률과 비중이 높았던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점을 못 쏘는 팀들 보시면 디트로이트, 포틀랜드, 그 다음 지난 시즌 뭐 멤피스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토론토, 샌안토니오, 샬럿, 유타 3점 못 쏘니까 승률도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점을 정말 서커스라 생각하는 그렉 포포비치 감독 같은 인물들도 본인의 커리어에서 항상 좋은 슈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점은 더 이상 광대들의 놀이가 아닌 거죠. 3점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기술이 됐고 사실 3점으로 인해서 모든 팀들의 특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보는 재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90년대 농구가 그립다. 야, 보스턴이 50개 쏘고 나머지 팀이 40개 쏘면 48분 동안 3점 90개 쏘는 거 보라고? 나는 그거 안 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3점 농구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농구대잔치 때도 사실 3점을 잘 쐈던 연세대학교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농구가 더 재밌긴 해요. 다만 뭐 이런 농구를 또 싫어하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농구의 트렌드는 계속 바뀐다고 봐요. 물론 과거 샤킬 오닐이 뛸 때처럼 정말 포스트업에서 무지막지하게 찍어버린 이런 농구가 도래하기에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줄라볼도 결국에는 흐름을 탈 거고 또 모리볼도 지금 뭐 마줄라볼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또 마줄라볼에서 다른 농구가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농구는 트렌드의 게임이고 농구는 카피의 게임이에요. 모방의 게임이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을 추격하기 위한 각 팀들의 노력을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무조건 3점 농구에 대한 비판보다는 지금은 트렌드가 이러니 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NBA는 3점에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정점을 찍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점을 막는 수비 전술, 또 3점을 막기 위한 전략,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많이 또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만이 머지 않았는데요. 2024년 내로는 불가능하지만 2025년 초반에 제가 14만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 꽉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항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